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열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열 변화란 단열입니다. 단열.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는 걸 단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피가 변화해서 뭐가 변하는 거요? 온도가 변하는 겁니다. 부피가 변해서 온도가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단열 팽창, 부피가 팽창하면요. 여봅시다. 팽창했으면 넓어졌죠. 씻나요? 안 씻나요? 아이 씻나. 넓어지니까. 그러면 열 받아 아니면 쿨해. 어쨌습니까? 씻나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단열 압축. 어떤 부피가 있는데 부피가 좁아졌어. 너무 좁은 곳으로 가면 어쨌습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열 받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어떤 공기가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하는 과정을 보십시다. 자, 어떤 공기가 상승한다 칩시다. 이 공기덩어리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상승한다고 칠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에서 누르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는 공기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다고 했죠?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표면에 공기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쨌습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들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쨌습니까? 이 공기덩어리가 힘이 작아지니까 커지는 겁니다. 단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공기가 상승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니까 씻나요 안 씻나요? 씻나니까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기온 하강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냉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공기가 하늘에 있던 공기가 내려왔다 칩시다. 하강. 공기가 하강하면, 자, 어떤 공기가 하강하면, 자, 외부에서, 자, 지표면 부근에는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외부에 기압이 셀까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겠죠. 어떤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작아지겠죠. 좁아졌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어우, 그냥 밀집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여름에 있으면 어때요? 더워 안 더워? 덥죠. 기온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을 생성하는 과정은 뭐만 보면 됩니까? 단열 팽창만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기온 하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열 압축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단열 압축 얘기 안 합니다. 단열 팽창만 얘기할 겁니다. 구름이란 것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의 생성 과정 보겠습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은 당연히 단열 팽창입니다. 자, 보십시다. 어떤 공기가, 이 A라는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에 걸쳤어요? 곡선에 걸쳤어요? 안 걸쳤어요? 안 걸쳤으니까 무슨 상태입니까? 불포화 상태죠. 이 불포화 상태된 공기를 응결을 시키려고 해요. 물방울로 응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온을 낮춰주는 뭐가 일어나야 돼? 냉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냉각.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걸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응결이 일어나겠죠. 즉 기온 하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공기덩어리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덩어리가 올라갔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진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기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단열 팽창합니다. 자,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주위에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낮아져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부피가 팽창하면 씻나 안 씻나? 넓은 공간에도, 좁은 교실에 있다가 넓은 운동장에 가면 씻나 안 씻나? 씻나니까 cool, it's not cool. So cool, it's not cool. 그렇죠. So cool이죠.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하강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뭐 됐다?
냉각시켰다는 거예요. 냉각시켰다. 계속 냉각시키고, 자, 이 공기는 지금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니까 불포화된 공기죠. 계속 수증기를 포함한 불포화된 공기가 계속 냉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에 도달하게 됩니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 즉 무슨 점에 도달한다? 응결되기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인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응결이란 것은 뭐였지?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 물방울이 되는 거. 물방울이 모여야 뭐가 되는 거? 구름이 되는 거. 구름. 즉 이슬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물방울들이 뭐가 생성되기 시작한다고?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한다고. 구름이. 즉 이슬점에 도달하면 기온이, 자, 공기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져서 냉각돼서 무슨 점에 도달하면,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제부터 수증기가 뭐 되기 시작한다? 응결되기 시작한다.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수증기가 뭐가 되기 시작한다? 물방울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물방울들이 모여서 뭐를 비로소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구름을.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수증기가 응결에 생긴 뭐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모여서 뭐를 생성한다? 구름을 생성한다. 즉 여러분 여기에 있는 보라색으로 박스로 쳐져 있는 이 구름의 생성 순서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자,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열 팽창이었습니다. 단열 팽창을 하려면 무조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공기가 상승해야 됩니다. 즉,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되게 심플합니다. 어떤 경우만 찾으면 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만. 예를 들어서 지표면의 일부분이 강하게 가열돼서 상승할 때,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할 때,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어서 공기가 상승할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공기가 상승할 때, 이 네 가지 경우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구름의 모양입니다. 구름의 모양은 형태에 따라서 저근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무작정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작정 외울 필요가 없고요. 구름의 모양을 봅시다. 형태를 딱 보십시다. 저근형 구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뭉쳐있죠. 어떻습니까? 빡세 보입니다. 빡세 보여. 층운형 구름은 널널하게 퍼져있죠. 좀 어떻습니까? 약해요. 요걸 그대로 연상시키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빡세게 위로 모여있죠. 위로 솟는 모양입니다. 근데 층운형은 어떻습니까? 층층이 어떻습니까? 층층이 퍼져있죠. 빡세니까 어쩔 때 생성된다고요? 공기가 강하게 상승될 때. 어떨 때 상승된다? 층운형은 약하게 상승됐을 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빡센 구름입니다. 빡센 구름. 저근형 구름은 그러니까 빡센 소나기성 비가 내릴 것이고, 층운형 구름은 약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가 내릴까요? 지속적인 비가 내릴 겁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근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은 무작정 무지성으로 외우려고 하면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근형 구름은 어쨌습니까? 좀 어떤 구름? 딱 빡세게 돼 있잖아요. 빡센 구름. 빡센 걸로 연상시키고, 층운형 구름은 층층이 약하게 퍼져 있죠. 약한 걸로 우리가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